이거 보여? 대리운전이 이렇게나 잘 될 줄이야. 그러게요. 이제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사연을 들려드릴 김용호라고 합니다. 저처럼 노후 대비를 잘못해 고생하지 마시라고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사연을 듣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침침하던 눈이 맑아지고 기운이 샘솟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봄, 저는 58세였습니다. 부산의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32년을 한결같이 근무한 생산관리 부장이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안정적이었고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으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주말은 소박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해 4월 회사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55세 이상 부장급 직원들이 대상이었고 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60세까지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퇴직금은 1억 8천만 원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32년 근속의 대가치고는 많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올해 56세로 이미 몇 년 전에 학교 급식실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자녀는 둘인데 다행히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부산 시내에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출은 이미 다 갚았고 재산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보, 퇴직금은 건드리지 말고 은행에 넣어둡시다. 요즘 금리가 4%는 되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는 이자로 나올 거예요.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했지만 함부로 투자했다가 날릴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퇴직금으로 장사했다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둘이 가벼운 일 하나씩 하면서 지내면 되겠네. 나는 경비나 할까?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비는 요즘 경쟁이 너무 심해요. 60대 아저씨들이 줄 서서 기다린대요. 차라리 당신은 운전 경력이 있으니까 뭔가 그쪽으로 알아보는 게 어때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몇 명과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저처럼 최근에 퇴직한 친구가 2명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대리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 대리기사가 생각보다 괜찮아. 나 요즘 하루에 10만 원씩은 기본으로 벌어. 친구의 말에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면 한 달이면 3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진짜야. 요즘 부산이 경기가 좋아서 그런지 저녁만 되면 콜이 미친 듯이 들어와. 주말은 더 바빠서 담배 피울 시간도 없어. 친구는 핸드폰을 꺼내서 대리기사 앱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하루 수입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대리기사라는 선택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어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관리직으로 일했는데 이제 와서 운전기사를 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32년간 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제 와서 대리기사를 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경비 자리는 60대들이 줄을 서고 편의점 알바는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대리기사 일을 하는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저녁 7시쯤 친구의 차에 동승했습니다. 서면에서 해운대까지, 해운대에서 광안리까지, 광안리에서 다시 남포동까지 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까지 4시간 동안 친구는 8건의 대리운전을 했고 수입은 12만 원이었습니다. 어때?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보통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데 평균 10만 원은 무조건 넘어. 친구의 말에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하루 10만 원이면 한 달에 300만 원입니다. 주말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350만 원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이자 60만 원과 합쳐서 월 400만 원이 넘는 수입이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 정도 벌 수 있으면 퇴직금은 한 푼도 안 건드려도 되겠네요. 나중에 정말 아플 때나 급할 때를 위해서 그냥 은행에 묵혀두고요. 저도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장사를 시작하면 실패했을 때 돌이킬 수 없지만 대리기사는 몸만 움직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실패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년 6월 저는 대리기사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건 차량이었습니다. 대리기사용 차는 중고 경차가 제격이라고 했습니다. 연비도 좋고 좁은 골목도 쉽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2019년식 모닝을 2천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퇴직금에서 처음으로 돈을 쓰는 순간이었지만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대리기사 앱 등록이었습니다. 카카오 대리, 대리왕 등 여러 앱이 있었는데 저는 2개를 동시에 등록했습니다. 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차량 등록증만 있으면 됐습니다. 저는 32년간 무사고 운전자였고 부산 지리는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을 만큼 훤했습니다. 당신 조심해서 다녀요. 새벽까지 일하면 몸이 힘들 텐데 무리하지 말고요. 첫 출근하는 날 아내가 당부했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58세의 나이가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 운전 경력과 안전운전 습관이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6시 서면 근처에 차를 세우고 앱을 켰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봄까지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콜이 쏟아졌습니다. 서면, 해운대, 광안리, 남포동 할 것 없이 부산 전역에서 대리운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콜을 놓치기도 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요령이 생겼습니다. 첫 달 수입은 32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0만 원씩 거의 정확하게 벌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장사 아니에요? 부장 시절 월급이 400만 원 정도였잖아요. 지금 그것보다 조금 적은 수준인데 퇴직금은 안 건드리고 벌었다는 게 대단해요. 저도 뿌듯했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수입이 확실하니까 견딜만 했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따뜻한 국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더 바빴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회식 시즌이라 그런지 평일에도 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9월 수입은 350만 원을 넘었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2022년 추석 연휴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명절 전날부터 사람들이 미리 고향에 내려가거나 친척집을 방문하면서 대리운전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하루에 10억 원씩 뛰었고 수입은 하루 20만 원을 넘었습니다. 사흘 동안 6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여보, 이 정도면 우리 노후 걱정 없겠어요. 당신이 70세까지만 이렇게 하면 퇴직금은 고스란히 남고 생활비는 충분히 벌 수 있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대리기사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됐습니다. 60대도 많고 심지어 70대 대리기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58세였고 건강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10년은 거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3년 설 명절도 비슷했습니다. 설 연휴 사흘 동안 7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1월 한 달 수입이 380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 이자 60만 원과 합치니까 월 440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부장 시절보다 더 많이 버는 달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용돈을 넉넉하게 주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는 적금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023년 봄까지 벌써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었고 이자는 따로 모았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저는 진지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앞으로 10년만 더 일하면 적금으로 3억 원 정도는 모을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치면 5억 원 가까운 자산이었습니다. 60대 부부가 가지기에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같이 퇴직한 동기들 중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경비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월급은 20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150만 원 이상 더 벌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잘 선택했다. 나도 대리기사 할까? 한 친구가 물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밤늦게까지 일하고 손님 응대도 해야 하고 체력이 좀 받쳐줘야 해.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3년 봄, 저는 대리기사 일을 시작한 지 9개월이 됐고 그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2023년 여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월 중순쯤부터 콜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녁 7시만 되면 연달아 콜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야 콜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여름에는 원래 이런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에는 오히려 더 바빴던 기억이 났습니다. 휴가철이라 해운대나 광안리 쪽에서 콜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6월 수입은 280만 원이었습니다. 전달보다 7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300만 원 밑으로 떨어진 달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시적인 거겠죠? 7월 되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7월도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어떤 날은 30분씩 기다려도 콜이 안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5시간 일해서 6만 원 벌고 돌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주변 대리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봐요. 사람들이 술자리를 많이 줄였어요. 한 대리기사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금리도 올랐고 물가도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7월 수입은 260만 원이었습니다. 8월은 더 심했습니다. 폭염에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왔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술 먹는 사람이 줄어든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8월 수입은 24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심각한데요? 이러다가 200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불안해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콜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앱만 계속 들여다보면서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9월이 되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선선한 날씨 덕분에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9월 수입은 27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200만 원대는 유지했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괜찮아지네요. 겨울 되면 연말 회식 시즌이니까 다시 좋아질 거예요. 아내가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정말 바빴으니까요. 12월만 되면 다시 예전처럼 하루 10만 원씩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월도 비슷했습니다. 11월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대리기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대리기사 많이 시작했어요. 취업이 안 되니까 알바로 시작하는 애들이 많대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앱으로 콜을 받을 때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콜이 뜨면 천천히 눌러도 됐는데 이제는 1초 안에 눌러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사가 먼저 낚아챘습니다. 12월 수입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연말 회식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예전만큼 바빴지 않았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평균 월 수입이 28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작년 같으면 350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이나 줄어든 셈이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1월 설 명절 특수를 기대했지만 작년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설 연휴 사흘 동안 40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작년 같으면 70만 원 가까이 벌었는데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 심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20대, 30대 젊은 대리기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들은 앱 사용에 능숙했고 반응 속도도 빨랐습니다. 저는 58세의 나이에 눈도 침침하고 손놀림도 느렸습니다. 콜이 뜨면 허겁지겁 핸드폰을 보지만 이미 다른 기사가 받아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 또 놓쳤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기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0분이면 콜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30분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1시간씩 기다려도 콜이 안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2월 수입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200만 원대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아내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러다가 2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콜이 안 들어오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하나 싶었지만 59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는 유류비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00원에서 1,700원으로 올랐습니다. 대리기사는 하루에 보통 50km 정도를 운전하는데
제 차 연비가 리터당 15km 정도였으니까 하루 유류비가 6,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 달이면 18만 원이었습니다. 거기다 차량 유지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험료가 월 12만 원, 정비비가 월 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핸드폰 요금도 있고 앱 수수료도 있었습니다. 다 합치면 고정비가 월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수입이 220만 원이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18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4월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유류비가 리터당 1,800원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유류비가 7,000원 가까이 됐고 한 달이면 21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입도 계속 줄어서 4월 총수입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고정비 43만 원을 빼면 실수입은 157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여보, 이거 계속하는 게 맞나요? 차라리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알바는 시급이 9,620원이었고 하루 8시간 일해도 7만 7천 원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이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리기사 실수입과 비슷했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5월과 6월도 비슷했습니다. 월 수입이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유류비가 계속 올라서 실수입은 15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8시간을 일해서 하루에 5만 원밖에 못 버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변 대리기사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기사들이 많이 그만뒀습니다. 젊은 기사들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진지하게 그만둘 것을 고려했습니다. 7월 어느 날 새벽 1시까지 일했는데 수입이 4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유류비 7천 원 빼면 3만 3천 원이었습니다. 7시간 일해서 3만 3천 원을 번 거였습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5천 원도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버티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가을이 되면 나아질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2024년 9월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환율이 문제였습니다. 달러당 1,300원 선이던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환율 상승 소식이 나왔고 경제 전문가들은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은 게 유류비였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1,600원 정도였는데 300원이나 오른 거였습니다. 하루 유류비가 8,000원을 넘어갔고 한 달이면 24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입도 계속 줄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람들이 술자리를 더 줄였습니다. 9월 수입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고정비 47만 원을 빼면 실수입은 133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해서 133만 원을 버는 거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보다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내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밤새 고생하고 나서 한 달에 133만 원 벌어요? 차라리 편의점 가서 알바하는 게 낫겠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편의점 알바는 시급이 9,860원으로 올랐고 하루 8시간이면 월 21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대리기사 실수입보다 80만 원이나 많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겨울 되면 다시 좋아질 거야. 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10월이 되면서 환율은 1,450원을 넘어섰고 유류비는 리터당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하루 유류비가 9,000원이 넘어갔습니다. 10월 어느 날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7시간을 일했습니다. 콜을 5건 받았고 총수입은 5만 원이었습니다. 유류비 9,000원을 빼면 4만 1천 원이었습니다. 7시간 일해서 4만 원을 번 거였습니다. 시급 6천 원도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 되겠어. 이거 더 이상 못 하겠어. 아내도 지쳐 있었습니다. 차를 팔아요. 그리고 당신은 다른 일을 알아봐요. 이렇게 몸만 축내고 돈도 못 벌면 뭐 하러 하는 거예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차를 팔면 손해가 클 것 같았습니다. 2년 전에 2천만 원에 산 차였는데 지금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중고차 시장에 가서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차는 1,2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년 만에 800만 원이나 떨어진 거였습니다. 요즘 중고차 시장이 안 좋아요. 특히 경차는 더 그래요. 1,200만 원도 잘 쳐드린 거예요. 딜러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차를 가지고 있어봤자 유류비만 더 나갈 뿐이었습니다. 11월 초 차를 1,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2년간 대리기사를 하면서 번 돈은 총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로 나간 돈이 1,500만 원 정도였고 생활비로 쓴 돈이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은 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차량 구입비 2천만 원에서 매각금 1,200만 원을 빼면 차량 손실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2년간 벌어서 모은 돈 1,500만 원에서 차량 손실 800만 원을 빼면 실제로 남은 돈은 7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2년간 밤낮으로 고생해서 700만 원 모은 거예요? 아내가 허탈해했습니다. 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2년 전에 퇴직금 1억 8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고 편의점 알바를 했다면 월 200만 원씩 2년이면 4,800만 원을 벌었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를 하느라 700만 원밖에 못 모은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2년간 밤낮 없이 운전을 하느라 허리와 목이 망가졌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디스크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돈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60세가 됐습니다. 대리기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60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비는 70대들이 하고 있었고 편의점은 젊은 사람들이 선호했습니다. 택시는 면허를 새로 따야 했고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건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시급 9,860원에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8시간 근무였습니다. 월급은 210만 원 정도. 2025년 1월부터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60세의 나이에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32년간 회사에서 부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제는 편의점 알바생이 됐습니다. 처음 출근하는 날 밤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초록색 조끼를 입은 60세 노인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는 제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둬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편의점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퇴근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8시간 내내 서 있어야 했고 손님이 오면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담배를 달라는 손님, 술을 사는 손님, 도시락을 데워 달라는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서 있어야 했습니다. 첫 달 월급은 21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는 57세였고 이 나이에 마트 계산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답답했습니다.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은행에 그대로 있었지만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아프거나 급할 때를 위해서 아껴야 했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 월급 210만 원과 아내 월급 100만 원을 합치면 31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퇴직금 이자 60만 원을 더하면 월 370만 원의 수입이었습니다. 2년 전 대리기사 전성기 때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2년 전에는 저 혼자 일해서 350만 원을 벌었지만 지금은 부부가 둘 다 일해서 370만 원을 버는 거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60세, 아내는 57세였습니다. 이 나이에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월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옛날 회사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 후배는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야근하고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른 거였습니다.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후배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그냥 친구 가게 좀 봐주는 거야.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차마 제가 여기서 알바를 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배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60세 노인의 초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대리기사로 월 350만 원을 벌면서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원래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차량 구입과 매각 손실로 8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느라 1천만 원 정도를 더 썼습니다. 지금 남은 퇴직금은 1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전에 그냥 편의점 알바를 했으면 퇴직금은 그대로 있고 4,800만 원을 모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대리기사를 선택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환율과 유류비, 경쟁 심화 같은 변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60세입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일해야 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10년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마트 계산원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저지른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대리기사가 쉬운 일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운전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과의 경쟁, 앱 사용 능력, 체력 등 많은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유류비가 오르면 대리기사 수입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환율이 1,300원 정도였고 유류비도 리터당 1,600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환율이 1,450원까지 올랐고 유류비는 2,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런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58세에 시작해서 2년 정도는 괜찮았지만 60세가 되니까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밤낮으로 운전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 허리와 목도 망가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70세까지 할 수 있다지만 저는 60세에 이미 한계를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경쟁 심화를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2022년에는 대리기사가 부족해서 콜이 넘쳐났지만 2024년에는 젊은 대리기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젊은이들이 대리기사로 몰려들었고 저 같은 나이든 기사는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차량 가치 하락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2천만 원에 산 차를 2년 후에 1,200만 원에 팔면서 8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 손실까지 계산하면 대리기사로 번 실제 수익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입니다. 2년간 밤낮으로 운전하느라 허리와 목이 망가졌습니다. 디스크 초기 증상이 나타났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돈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60세에 편의점 야간 알바로 월 21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아내도 57세에 마트 계산원으로 월 1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부부 합쳐서 월 310만 원의 수입이고 퇴직금 이자 60만 원을 더하면 월 370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1억 6,2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원래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2년 동안 1,8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돈은 절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나중에 정말 아프거나 급할 때를 위해 아껴야 합니다. 앞으로 10년은 더 일해야 합니다. 70세까지 편의점 알바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도 67세까지는 일해야 합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는 이렇게 일하면서 보내야 합니다. 후배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쉬워 보이는 일이라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부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 유류비, 경쟁 상황 같은 것들이 수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도 중요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체력도 떨어지고 기술도 뒤처집니다. 안정적이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퇴직금은 정말 소중합니다. 함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저는 차량 구입으로 2천만 원을 썼다가 800만 원 손해를 봤습니다. 작은 돈 같지만 나중에 보면 큰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돈을 벌려고 건강을 망가뜨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는 2년간 밤낮으로 일하느라 허리와 목이 망가졌습니다. 이제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돈이고 시간입니다. 지금 저는 60세입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2년 전 대리기사 시작할 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후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